이재명이 이끄는 실용 통합 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이재명 실용 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권력을 줬더니 엉뚱한 데 정치 보복하는 쓰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역량을 다 모으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정치만 똑바로 하고 정치인 대통령만 똑바로 뽑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통령이 일단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수 야당 세력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세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사전투표 열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과연 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줬을까요? 판세 오리무중 상황인데요. 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가 분석하는 판세와 선거 전략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전략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자, 사전투표율 이번에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원인은 코로나의 확산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분산 투표하는 효과가 발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예. 번째로는 이게 초초박빙 승부라는 것에 대해서 기인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TV 토론 시청률이 역대 어떤 TV 토론들보다 가장 높았던 토론을 거의 끝까지 30% 이상 다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초박빙 승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두 번째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전투표율 높은 이것이 본투표까지 다 연결이 돼서 전체 투표율도 좀 올라가려나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는 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게 투표율이 또 민주주의 또 성숙주의 지표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사전투표율 이번에 특히 호남 쪽이 높지 않았습니까? 뭐 전국 1, 2, 3인데 전남, 전북, 광주가.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특별히 의미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높았기 때문에요. 예. 그것이 전체의 뭐 유불리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고, 반대로 강원도라든지 경북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투표율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 지표를 보고 아무래도 영남 쪽에서 결집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능성?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북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은 투표율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경기도가 사전투표율이 좀 제일 낮았잖아요.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의 이준석 대표는 자, 호남 목표 득표율 설정 계속 높여보지 않았습니까? 그 30%까지 얘기를 했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아니, 뭐 그 당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그 원래 여당의 구도와 흐름이 불리하다는 선거가 이렇게까지 초박빙으로 된 것을 보면 선거 캠페인과 TV 토론을 통해서 예. 후보 간의 비교가 과거 평가하던 토론에서 미래 선택으로 점점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좀 미래에 대한 선택,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사전투표율 보면은 지역 분포가 경기도 쪽이 좀 낮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역으로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를 언론에서는 자꾸 호남이 높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근거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굉장히 센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대로 최저로 나왔다라는 건 지역별 분석이 별로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이런 구도를 분석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강훈식 그 본부장께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사전 투표 자체만 전 이제 그 사전 투표하기 전에도 저희가 기자 예. 간담회를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투표율 자체를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먼저 분산 투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그거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뭐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예. 꼭 그 젊은 세대라고 해서 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없는 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 동네 쪽 사전투표 그 현장 보니까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꼭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던데 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서 하셨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사전투표 관리가 너무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선관위 항의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 좀 주문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실은 그 확진자의 사전 투표가 황당한 사항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오해의 소지도 발생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본 예. 투표에서라도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사실 뭐 선관위 쪽에서는 부정 소지는 없다 얘기했습니다만 뭐 야권 쪽에서는 또 이런 의혹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가 독립기관인데 뭐 야권이 주장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 좀 불민선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방송국이 독립기관이고 거기에서 네. 주최하는 것이신 거랑 같은 건데요. 음. 뭐 과거에 보면 길거리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탓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야권이 정부 심판 또는 뭐 정권 교체에 너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좀 심해 보이고 합리적인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독립된 기관이긴 한데 또 야당 쪽에서는 뭐 이것도 청와대 책임 아니냐, 민주당 책임 아니냐 이렇게 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TV 예. 토론을 할 때 방송국이 예. 잘못한 부분도 네. 정부 탓이나 청와대 탓이라 주장하는 거랑 저는 별로 다르지 않게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근거가 네. 좀 더 설득력 있으려면 네네. 이게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라고 정부나 청와대가 이야기했다라는 정도의 주장을 한다라는 건 국민들이 아마 예.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투표까지 모레 이틀 남았는데 그 판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판세 저희는 추격을 하고 있고 좀 일부 저희는 좀 승리할 것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힘을 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깜깜이 선거가 되기 직전에 단일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예. 정말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로 일부 역풍이 좀 존재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뭐 선거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의 묘소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하겠다. 예. 그리고 묻지마 정권 교체는 적폐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던 분이 투표 전날 단일화를 했을 때 예. 그것이 시너지와 감동보다는 오히려 역풍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좀 컸고요. 네. 저렇게까지 권력을 그냥 막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또는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지층들은 굉장히 분노한 지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예. 심지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그거에 충격받고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 판세로 보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누가 더 우리의 삶을 좀 낫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인가로 저희가 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우상호 본부장께서는 1.5%포인트 승리를 얘기했는데 강훈식 본부장께서는 3%포인트 얘기하셨네요. 네. 이건 뭐 체감 지수입니까 뭡니까 이건? 아니 이제 뭐 각자 예. 근거들이 좀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마지막에 특히 그 이준석 대표가 8%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렇죠. 잘 이해하기 어려운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좀 좁혀 나가고 있고 마지막에 현재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 보면 예. 지역의 흐름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의 움직임 또 중도층의 흐름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예. 여성 유권자들이 윤석열 또 이준석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여성 정책의 후퇴 이런 것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층의 힘이 뒷받침이 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부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는 그런 정도 포인트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른바 요즘 선거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이라서 뭐 이것도 말씀 못 하시겠습니다만 당내에서 또 이렇게 사실 조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네. 그런 것 가지고도 사실은 좀 상황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걸로 말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못하게 돼. 수치도 말하면 안 되고요. 쉽게 전달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되어서 네.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격하고 있고 또 그런 정도까지 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승리를 전망하신다. 예. 네. 예,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 아까 그 역풍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요. 그러면은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역풍보다는 뭐 정권 교체 여론 뭐 총결집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데 뭐 유리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해 나가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투표가 불편해도 마치 독립기구의 선관위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탓할 정도의 정권 교체 흐름을 만들려고 모두에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날 하루를 정권 교체로 또는 투표로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3월 10일부터 5년간 내 삶을 맡겨야 되는 능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후보에 에게 국민을 맡겨야 되겠다. 이게 내 화난 마음 또 내가 서운한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내 삶, 또 우리 국민의 삶, 또 코로나 위기를 당장 극복할 만한 것들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회에 172석과 함께 안정감 있고 신속하게 코로나와 위기 극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저희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저희 여당에 또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사실 그 여성층이 뭐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 상대로 또 지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네. 감지됩니까? 이 부분도? 네, 사실은 저희가 인사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라든지 또 내용 없는 여가부 폐지 그리고 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그랬더니 시간 낭비라는 식의 대응을 보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준석 대표도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늘 말해왔고 주장해왔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여성들이 느낄 때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후퇴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와서 인사도 드리고 또 호응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밖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네네. 주부라든지 2030 여성들이 이렇게 가는 걸 막아야겠다.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이런 점에 동조하는 남성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남성들에서도 또 이런 흐름들에 그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말이 맞아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자, 뭐 그동안 뭐 리스크라든지 변수 다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요.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 녹취록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초점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6개월간 김만배 녹취록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하다. 그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라는 공격들을 신랄하게 해온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일부 심판론까지 같이 결부시켜서 강력하게 공격해왔던 모든 근거는 김만배의 녹취록을 근거로 공격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라는 것도 이재명이다.
이런 거를 전국의 플랜카드로 걸었습니다. 누가 그분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런데 일단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녹취록에 그들이 근거로 주장했던 녹취록 또는 음성 파일의 근거에서 이번에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TV 토론 마지막에 대장동 특검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대답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도 기억이 나면서 예. 왜 대답을 못했는지가 국민들이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투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윤 후보는 TV 토론 등에서도 그 존모 씨요. 네. 그 브로커로 거론된 그분 만난 적 없다고 이렇게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요. 그것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음성 파일이 나온 거죠. 이거.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요. 원희룡 그 정책총괄본부장이 이 뉴스타파 이 보도 관련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온 합작품, 일종의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건 아닙니다만 예. 지난 몇 개월간을 이 녹취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 몸통이라고 공격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 대상으로 지목되자 발을 빼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 조작한다라는 느낌의 말씀을 하시려면 예. 지금까지 우리 공격은 섣불렀다, 사과드린다라고 해야 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뉴스타파 보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몸통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다 이런 저희 말씀입니까? 윤석열 후보라고 이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심적으로 놔야 되는 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공격해왔던 국민의힘의 논리적 근거. 예.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정하려면 이번 음성 파일을 부정하려면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걸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특검 얘기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에서는 좀 머뭇거리긴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는 특검 하자는 게 자기 지금까지 주장이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네. 후보는. 특검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국민들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문제에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주저하지 않았고 반드시 또 윤석열 후보 입으로도 또 이재명 후보 입으로도 특검하자고 하고 서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특검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은 양측 다 특검 하자고 했는데 방식 때문에 서로 사실은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아니 방식보다도 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이름이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장동 규명 특별법이에요. 예. 명칭이. 그렇게 법안을 이름 붙이면 지금 이런 사안들, 지금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안들은 아예 빠지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들을 다 같이 특검하자고 했어야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는 것이지 예. 법안 이름에 이재명의 대장동 특별규모법이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다 빠져나가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백한 진실, 성역 없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입장 상설특검제 활용하자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도 이번에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어떤 식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성역은 없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법안요. 이거를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TV 토론에서 후속 조치를 만들었고요. 네네. 저희는 오히려 이름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라고 해서 예.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특별검사 특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유세 전략 국민들한테 호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희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 요즘에 유세장에 나가면 뵙는데요. 저는 사전 투표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사전 투표하셨던 분들이 본 투표에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뭐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선거가 너무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민생을 더 챙길 것인지, 우리 삶을 이해하고 그 편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인지 좀 반드시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런 후보는 자신 있게 이재명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투표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문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